네, 안녕하세요. 제2오토플랜의 장정훈입니다. 자, 페이스리프트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진짜 풀체인지 되어서 돌아온 것 같은 오늘의 차량 기아의 K5,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거기에 플러스 시그니처 가장 높은 등급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굉장히 핫한 이 시멘트 색상이죠. 울프 그레이라는 컬러인데 진짜 화이트, 블랙도 굉장히 인기가 많지만 이제는 이 울프 그레이 컬러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 이렇게 한번 전달을 한번 해봐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격 3,811만 원의 차량 가격, 그리고 시그니처는 넣을 수 있는 옵션이 그렇게 풍부하진 않습니다. 컴포트 옵션 하나 들어가 있는데 79만 원에 옵션이 하나 들어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의 옵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 사실 넣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는 뭘로 인식이 되어 있나요? 스타일을 안 넣으면은 할로겐 램프가 앞뒤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휠 인치도 굉장히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LED 헤드라이트랑 LED 테일램프가 들어간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LED 헤드라이트가 나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옵션을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 이 시그니처 등급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옵션이 20만 원인데 이 20만 원을 추가를 하게 되면 17인치 휠에서 18인치로 업그레이드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나 18인치가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넣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사실 이 K5가 이제는 4천만 원 정도가 되는 금액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20만 원 정도의 옵션은 개인적으로 좀 넣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K5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포티함의 끝판왕으로 나와 있다. 거의 BMW로 따지게 되면 M 스포츠 패키지처럼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 하단을 보시게 되면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그냥 싹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제가 예전에 군대 전역했을 때 K5가 1세대가 출시를 했는데 그때 뭐 파노라마 선루프랑 막 이것저것 옵션을 넣어도 2천만 원이 이제 좀 넘어가는 그런 금액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이도 나이지만 와 진짜 이제는 자동차가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K5가 4천만 원이면 이거 좀 너무한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 솔직히 디자인적이나 이제 뭐 성능, 편의, 옵션, 뭐 안전사항까지도 보게 되면 굉장히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K5도 과학 5억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진짜 디자인 자체가 너무 잘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인 자체가 너무나도 멋있기 때문에 이제는 과학 5억이라고 부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본넷 같은 경우에도 캐릭터 라인 자체가 굉장히 선명하고 굵직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차량의 스포티함을 조금 더 많이 끌어올렸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그니처의 기본적인 옵션으로 보시게 되면 전방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 주차 보조 기능까지도 당연히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고, 측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측면으로 이렇게 한번 와봤는데, 측면 같은 경우 이 차량 길이가 대부분 이제 한 4,800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딱 봤었을 때. 하지만 전장 길이 같은 경우는 4,905mm로서 이제는 정말 긴 준대형 세단이라고 저는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셨을 때 컬러감 어떠신가요? 일단은 뭐 벤츠로 따지게 되면은 클래식 그레이가 있고, 포르쉐로 보게 되면은 크레용이라는 컬러가 있고, BMW로 보게 되면은 브루클린 그레이라는 컬러가 있지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울프 그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컬러감이 굉장히 제가 봤었을 때는 진짜 이뻐요. 정말 와 이쁘다스러울 정도로 정말 컬러감이 굉장히 이쁘고, 전장 길이도 굉장히 길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차량도 중형의 세단이 아니라 준대형 세단에 속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약간 보게 되면은 트렁크 리드라인 쪽이 살짝 떨어지죠. 살짝 떨어지는 거 보니까 스포츠 세단에 어느 정도의 감성을 좀 넣었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타일 옵션이 20만 원인데 그 20만 원을 추가하지 않으면 이렇게 17인치 휠로 나오게 됩니다. 노블레스 등급에는 같은 17인치가 나오지만 피렐리 타이어가 적용이 되진 않지만, 이 시그니처 등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피렐리 타이어가 추가가 된다라고 한번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컴포트 액세스 기능, 일단은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버튼식이 많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터치 타입으로 내가 손을 넣었을 때는 문이 열리는 방식이고, 터치에 지문을 살짝 갖다 대면 문이 닫히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시잖아요. 국산차 옵션 장난질 굉장히 심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뒷좌석엔 없습니다. 근데 이게 국산차만 이제 욕할 게 아니라 수입차도 2열에 빼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BMW 5 시리즈만 보더라도 뒷좌석에 컴포트 액세스 기능을 빼버렸습니다. 솔직히 2열 뭐 열고 닫을 일 많이 없긴 하지만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했던 개인적인 저인데, 그런 옵션들을 이제 국산차뿐만이 아니라 수입차에서도 어느 정도 장난질을 한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A필러, B필러, C필러 보시게 되면은 위에 이게 고무 피킹이 되어 있는 건데, 위에 같은 경우에는 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B필러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다는 걸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차량 자체가 진짜 예전에는 이제 과학 5호기라고 불렸던 이유 자체가 굉장히 이제 뭐 양카스럽게 튜닝을 많이 하고 이 정도까지 차가 튜닝이 돼? K5가 진짜 이렇게까지 튜닝이 되네? 진짜 과학적인 차량이네? 해가지고 과학 5호기라고 불려져 있지만 진짜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준대형 차량에 속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튜닝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멋있는 차량임은 맞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후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면을 한번 와봤는데요. 후면 같은 경우에도 이 차량은 기본적인 옵션으로 LED 테일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할로겐 전구가 아니라 LED로 쭉 이어져 있다는 걸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패밀리카스럽게 K3, K5, K8 같은 경우 약간 이런 테일램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전면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으로 따지게 되면 100점 만점에 한 95점까지도 저는 줄 수 있는데, 뒤에 테일램프는 조금 다소 아쉬운 게 있습니다. 테일램프가 이 옆이 너무 커요.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축소해서 슬림하게 만들었으면 조금 더 이쁘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취향을 담아보고 있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신기한 걸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차량 자체가 뭐 벤츠로 따지면 AMG 라인 아니면은 뭐 BM으로 M 스포츠 패키지 뭐 이런 스타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딱 차량을 딱 처음 봤었을 때 아반떼 N 같은 느낌? 좀 고성능화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난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한몫 차지하는 이유 자체가 고성능 차량에 들어가 있는 디퓨저가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을 한 다른 차량들과 비례하면은 굉장히 플라스틱 사용량이 굉장히 적고 블랙 하이그로시로 쫙 도배를 해놨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풍미, 그리고 굉장히 차량에 대한 디자인적인 효과, 그리고 금액대가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는 K5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K5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2.0 엔진을 사용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연비가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저공의 이종 혜택 당연히 받으실 수가 있고, 복합 연비가 18.8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기름 냄새만 맡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기름 한번 풀로 주유를 하게 되면 부산 왕복까지도 가능한 차량이다. 정말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합리적인 차량이다,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솔직히 합리적이지 못한 게 하나가 있다면 차량 가격이죠. 차량 가격이 뭐 4천만 원대면은 굉장히 사악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긴 하고, 그리고 실내 한번 보시게 되면 굉장히 실내가 굉장히 넓다라는 걸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륜 구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렁크 규격은 굉장히 넓게 뺐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트렁크 버튼 같은 경우에도 여기 위치를 딱 해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제가 봤을 때 깔끔한 디자인으로 잘 빼냈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실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마션 브라운 컬러 퀼팅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좀 밝은 브라운인데, 시트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전용 시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한번 실내를 한번 보기 전에 발판도 보게 되면 스포츠 페달이 들어가 있고요. 와이드 콕핏 이렇게 들어가 있고, 굉장히 단조롭게 나왔지만 차량 자체의 디자인은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핸들 같은 경우에도 단조롭게 나와 있고, 그리고 뭐 컵홀더나 이런 부분, 뭐 수납함을 보셨을 때도 굉장히 단조로움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외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멋스럽고 스포티함을 굉장히 흘러넘치게 만드는 부분이지만, 실내 같은 경우에는 단조로움을 많이 표출을 해냈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빌트인 캠, 헤드업 디스플레이 109만 원짜리 옵션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고 있고, 스타일 옵션이 안 들어가 있고, 컴포트 옵션 79만 원짜리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이제 열선 시트라든가 폴딩, 스티어링 휠 전동, 그리고 블라인드가 한번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한번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2열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넓죠.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정말 이 차량은 4인 가족이 탔었을 때 완벽한 차량이다, 이렇게 한번 보여지고 있고, 컴포트 옵션으로 인해서 이 블라인드가 탑재가 되죠.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고, 시그니처 등급에는 1열과 2열 모두 다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진짜 기아 자동차에서도 이제 K5를 정말 메인카로 그리고 하기 위해서 원가 절감을 그만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고, 아무래도 차량 자체가 K5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뭐 전동으로 들어가 있는 송풍구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이 굉장히 넓은 거를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좌석 폴딩은 6대4로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 한번 해봐 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기아 자동차 K5 하이브리드 시그니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정말 인기가 많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계약을 하더라도 3개월 이상 4개월, 많게는 5, 6개월을 기다려야지만 만날 수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특판으로 조금 더 빨리 만나보고 싶다. 리스 장기 렌트 쓰실 거다. 그러시면 제이오토 플랜과 함께 하시면은 빠른 출고, 기분 좋은 출고 약속드리니까 언제나 많은 문의 주시고,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끝으로 오늘의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